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도 좀 쌀쌀한 날씨긴 하지만 이렇게 또 정해진 시간에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네요. 지금 6시 28분 11월 27일입니다 지금 기온이 대략 마이너스 3도,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날씨. 그 다음에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고요. 자, 이 쌀쌀함을 뚫고 또 이렇게 걷기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은 좀 홀가분하잖아요, 그렇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사실 주중에 일주일에 있는 안에 있는 요일들 중에서, 한 주의 요일들 중에서 토요일이 제일 좀 편안한 요일이 아닌가요? 편안하죠. 물론 금요일도 그렇긴 하지만 금요일은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요일이고, 일요일은 뭔가 좀 약간 월요일날 또 출근할 생각하고 이러면은 조금 그런 날이고, 토요일이 하여튼간에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중에서 좀 신나는 날이잖아요. 옛날에 막 토요일은 즐거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 그건 노래고, 그건 가요 제목이고요. 그런 얘기를 했듯이 뭔가 토요일이 이제 기분 좋고 신나는 날이죠. 근데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썰렁하네요. 찬 기운이 쫙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옷을 또 한번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추워요. 요즘에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관심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런 거, 약간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 데이터에 대한 연구,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의 활용, 이런 분야. 누가 전문가고 어떻게 그거를 파고들어서 어떻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직도 사실 그렇게 막 정립은 안 됐죠. 데이터 전문가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데이터 공학, 과학적인 그런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이고, 관리,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죠, 말하자면.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될 것이고, 그 분야는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하기에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느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 분야에서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섭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분석가, 애널리스트. 예. 그렇게 해서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데이터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읽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우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된다.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그러려면 데이터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회사가 있는데 우리는 좋은 직원을 뽑으려고 뽑는 건데, 예? 그 직원들한테 대우도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을까?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좀 안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이 회사가 이제 내가 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 뭐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업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변 동료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만약에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이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그거에 대해서 원인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복지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복지 수준이 그만큼 기대만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직자가 많았다. 이러면 복지 수준을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급여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일에 대한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 급여 체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회사 경영에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공공기관, 정부나 정부의 산하기관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어떠한 정책을 펼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예측까지, 이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예측을 또 중점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인가,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또 AI가 필요할 거고요. 다른 그런 이제 첨단 인터넷 기술들, 뭐 사물 인터넷이나 그런 거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터미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이언티스트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데이터로 돌아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영화에서 머니볼, 브래드 피트 주변의 머니볼에서도 이미 언급됐어요. 그게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각자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감에 의해서 세상에 대응을 한다. 세상에 대응할 때 내 그냥 감각, 내 센스만으로 대응한다. 이게 통하던 시절은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극초반, 2010년 이후로는 그게 거의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개인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우수한 그런 감각 능력으로, 그런 센스로 뭔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낸다, 좋은 결과를 낸다, 이러는 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에 그런 거래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큰 기업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또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조금씩 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예측은 했어요. 미래는 이제 정보가 결정할 것이라고.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어떤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대중이라고 할까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들이 오히려 또 각광을 받는 거죠. 아직도 모자라니까, 그 인원이. 보통 한 60년대 70년대 막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엔지니어들이 아주 각광을 받았잖아요.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제일 각광받았던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는 우대 정책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막 공대 가려고 많이 하고, 이공계죠, 이공계.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으로도 많이 가고. 한때 말이죠,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막 초반, 예전에 막 그 뭐 학력고사라든지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초반에요. 막 전국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지원하는 분야가 물론 법대나 의대도 많았겠죠. 그런데 막 서울대 물리학과 막 이런데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서울대 물리학과, 뭐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이공계 쪽,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60년대 70년대에 그 엔지니어들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저변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이제 산업사회로 막 들어서면서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막 공장을 가동해야 되고 기계들을 만져야 되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시기였잖아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라고 생각했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막 경공업에서 막 중공업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으로 옮겨가고 IT 산업으로 옮겨가고 이런 과정에서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회가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90년대 2000년대 지나오면서 그 산업사회가 성숙해 들어가면서 와 뭐 그냥 뭐 한국은 이제 괜찮네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 어떤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세계 상위권 기업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삼성 같은 대기업들, 삼성, LG, 뭐 SK 그런 대기업들이 세계 수준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후기 산업 사회에 대한 이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때는 2000년대 들어서 인문학 붐이 또 일었잖아요. 인문학. 우리가 잃고 지내는 건 뭔가, 잊고 지내고 있는 건 없는가, 우리가 뭘 하려고 이렇게 왔던가. 그러면서 그간에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 분야의 그 많은 사람들, 엔지니어들이 조금씩 이제는 소외받게 되는 환경으로 그렇게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엔지니어들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기존의 뭐 대학이라든지 어떤 교육 인프라에서는 엔지니어들을 아직도 많이 이렇게 그 양성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엔지니어들을 다 담을 만한 그런 공간이 지금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20세기의 어떤 향수 같은 거, 진짜 이런 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 이해가 되거든요. 옛날에 어른들, 야, 기술 배워, 기술 제대로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 평생 써먹어.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엔지니어가 아주 뭐 단순한 기술을 배워서 그걸로 뭐 진짜로 뭐 몸에 체득된 그 기술로 평생 이렇게 생활하고, 그거는 뭐 20세기 초반 때까지였겠죠.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엔지니어의 문제는 결국은 그거거든요.
대체자가 너무 많다. 대체자. 대학의 교수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공대생들, 이공계 학생들을 이제 앞에 두고 어떤 그런 이제 대화의 장, 어떤 토론의 장, 설명의 장, 이런 걸 한 번씩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냥 뭐 이게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과학기술, 공학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대우라든지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많이 못한 것 같다. 진작에 의대나 아니면은 좀 다른 분야, 뭐 경제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졸업해서 로스쿨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야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그런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봐라. 빌 게이츠를 생각해봐라. 마크 주커버그를 한번 생각해봐. 그런 CEO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저변이 뭔지 한번 생각해볼래? 그 사람들도 다 이공계 출신이거든. 의사 출신으로 그렇게 많은 성과를 이룩해낸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본인이 교수니까 그러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교수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 박사 학위를 취득해가지고, 물론 본인도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막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일궈낸 거겠죠. 근데 지금 만나는 학생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상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 스펙도 그렇게 의미 있는 스펙인가 의문이 좀 제기되고요.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상투적인 표현인지 됐는데요.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으로 최고의 그런 안 좋은 환경, 최고로 이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뭐 2030 세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능력은 출중하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해왔고, 그만큼 경쟁도 많이 하고. 근데 문제는 상황들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항상 또 이제 생각하는 게, 환경 탓으로 그거를 계속 돌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 기본적으로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도 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뭔가 여기서 자기만 이제 좀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막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나누기보다는 차지하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게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참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거 자체는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환경 속에 그냥 자기가 부속품처럼 그냥 맨날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환경 자체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비판은 할 수 있대. 자기 스스로 그거를 극복할 생각. 결국 극복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누구나 어떻게 다 그거를 전부 다 막 이겨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망하는 거를 전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되면 유토피아죠. 근데 세상이 유토피아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역사가 말해주고요. 항상 가진 자들의 착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을 실천을 한다면 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천의 문제예요. 어떤 조그마한 성공을 거뒀을 때 그게 실천에 의한 것일 것이고, 실패를 했다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실천을 해야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씩 딱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거 약간 이거 안 하면은 뭔가 후회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후회될 것 같다 생각하면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후회될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데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사회에 임해야 될 건가 라는 얘기로 이렇게 흘러오긴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래학자들도 책을 읽어보고 하면 향후 20년, 30년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계다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기술 특이점이 온다고 해요. 한 20년, 30년 뒤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렇죠? 그 많은 정보들을 확보를 하고, 그 정보를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막말로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곳을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어떤 고객들의 그런 속성, 고객들의 성향, 의도, 왜 이 시간에는 많이 오고 저 시간에는 오지 않는가,
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이 메뉴는 왜 매장 안에서는 많이 찾는데 배달 주문할 때는 찾지를 않을까? 뭐 이런 거.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각종 정보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분석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데이터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섭렵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이런 거를 측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과학자, 공학자의 마인드로. 그렇죠? 이걸 어떻게 디지털화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수기로 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수기로 하던 거를 막말로 아날로그 수첩 있잖아요. 우리 메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첩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자면 수첩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 수기로 해오던 일들을 좀 줄이고, 본인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식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디지털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입력해야 되죠.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에다가 그런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메모할 때 그 정보가 저장되는 형태로. 그리고 그 정보들을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요즘에 보면은 막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큰 인터넷 기업들 보면 특히 검색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검색 서비스인데, 그 검색어의 힘이 또 강력하거든요. 또한 강력합니다. 그 검색어에는 사람들의 솔직한 선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런 열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찾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본인의 기호, 선호가 나올 수가 있다, 표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어를 분석하면은 지금 사회의 트렌드가 뭔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뭐가 중요해질 건지 그런 예측이 또 가능하거든요.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양적인 판단과 질적인 판단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스가 좋다, 감이 좋다 이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사실은 그런 센스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날이 여전히 쌀쌀하네요. 지금 7시 3분이 막 됐고요. 급 3분 달리고 있습니다. 걸음수로는 대략 한 5,000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를 항상 분석하는 능력을 갖춰놔야 되거든요. 이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빠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나한테 의미 있다, 의미가 있어야만 정보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그냥 단순 지식이죠. 단순 배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럼 필요한 게 뭔지를 찾는 능력, 그 다음에 찾아내면은 그거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내는 능력, 이건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맨날 말은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항상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말이죠, 그냥 아 재밌다, 아이고 저 여주인공 너무 예쁘다, 아이고 저러다 너무 슬프네. 물론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 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영화나 드라마의 서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저때 저런 장면들이 배치됐는지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여기 배치가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의 작가였다면 또는 감독이었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 구조를 풀어나갈 것인지, 뭐가 더 개연성이 있고 더 합리적인지, 이런 생각들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인공이 더 나은 선택을 할 그럴 가능성은 없었던 것인지, 그렇죠. 파멸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경로를 좀 찾아볼 수는 없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감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뭔지,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풀어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숨은 사실이 있는지, 저변에 깔려있는 게 있는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지, 정말로 다양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결국 그 영화에 대한 정보, 그 이야기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문자 사회잖아요. 영상이 이제는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게 되고 문자 문화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21세기 아직까지도 완전히 문자 사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평가를 문자로 하잖아요. 평가를 어떤 평가든지 간에 다 글을 읽고 평가를 하잖아요. 대학 입시에서나 아니면 기업 취업을 하거나 어떤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전부 문자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유튜브가 이런 사람들의 많은 삶에 지금 침투해서 이렇게 커다란 어떤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그 와중에 그래도 중요한 일들은 다 문자를 이용해서 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평가라고 봅니다. 평가, 시험, 검사,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유산 중에 하나인 문자, 글이죠. 글. 글로써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가려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 능력이 필요 조건이죠. 독서량에 따라서 갈린다고 봅니다. 독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예요. 독서하면 충분하다 이건 아닌데요. 독서만 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지만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은 하고 살아야 된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가 돼야 되고,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분석하는 능력,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대상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저변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7시 11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날씨가 다소 쌀쌀하긴 했지만 또 낮에는 좋은 날씨가 될 거예요. 좀 따스워질 겁니다. 아, 제가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고 했나요? 토요일 아침이죠. 네, 토요일 아침. 네. 자, 즐거운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 되시고 흥부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